쿠팡은 광고 안 하면 돈 못 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시나요? 아니면 광고 세팅은 하는데 돈만 빠져나가고 아무 매출도 없이 손해볼까봐 겁나시나요? 브랜드 상품은 광고 안 해도 잘 팔린다. 브랜드 상품은 마진율이 낮아서 광고랑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영상만 보시면 브랜드 판매에 있어서 더 이상 광고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저만의 로아스 2000% 광고 세팅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팡입니다. 전 불과 100일 전만 하더라도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셀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온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 보면은 저 광고 안 하고도 잘 팔아요 라고 얘기했던 멘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말이 어차피 브랜드는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브랜드 본사가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돈을 써가면서 대중들에게 해당 브랜드와 상품을 각인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돈 써가면서 광고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 안 해도 잘 팔리는 상품 광고까지 잘 해버리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물론 저는 작년에 중국에서 병행 수입을 해와서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니트티를 한 2천만 원 가량 수입을 해와서 광고 잘 돌리면은 판매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팔아봤다가 처절하게 망했거든요. 그 2천만 원어치 상품을 100만 원에 떨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웠던 쿠팡 광고 세팅을 브랜드에 접목시켜 봤습니다. 근데 웬걸? 당시에는 광고 효율 로아스가 200%, 300%밖에 안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나이키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2000%나 나오는 겁니다. 실제 제가 팔고 있는 이 나이키 덩크 레트로 로우, 흔히 범고래라고 하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진율 한 25%에서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400%만 나와도 본전인데 지금 현재 2000%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로아스가 뭐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로아스란 건 Return on Ad Spend라고 해가지고 광고 지출비 대비 내가 얼마나 벌었냐. 그래서 분모가 광고비고요. 분자가 매출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비 10,000원을 썼고요. 그리고 이 신발을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광고비 10,000원에 매출 10만 원이니까 1000%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엔드 로아스 혹은 엣지 로아스, 한계 로아스, 사람들마다 붙이는 용어는 다양한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로아스를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이 10% 남는 신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만 원 팔아서 10,000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진율로 봤을 때는 10%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마진율의 역수가 엔드 로아스가 되는 겁니다. 마진율의 역수. 뭐냐? 10만 원 팔면 10,000원 남는 상품. 자, 반대로 얘기해서 광고비 10,000원 써서 10만 원 팔았다. 그러면 내가 쓴 돈 광고비 10,000원, 내가 번 돈 마진 10,000원이니까 또이. 이게 엔드 로아스 개념입니다.
마진율의 역수. 자, 그래서 실제 이 범고래 상품의 제 마진율은 25%라고 했잖아요. 자, 25%면 25%의 역수니까 400%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만약에 광고비를 10,000원을 썼고 40,0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로아스 개념으로 봤을 때 400%죠. 근데 이 신발 40,000원 팔면 얼마 남는다고 했어요? 자, 40,000원 팔면 25% 남으니까 10,000원 남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진율의 역수가 엔드 로아스다. 자, 그러면 광고 효율이 400%보다 높기만 하면은 무한정 광고로 돌리면 나는 계속 돈을 번다는 의미예요. 왜냐? 10,000원 써서 50,000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이렇게 팔면은 무조건 남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한 15에서 20%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15%의 역수면은 대략 한 700%는 나와야 될 거고요. 좀 마진율이 잘 나오는 상품이라서 20% 나오는 상품이라면 엔드로아스가 한 500%는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20% 마진 남는 상품이 만약에 광고로 돌렸더니 2000%가 나왔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비 10,000원을 쓰면은 얼마 팔았다는 뜻이죠? 2000%니까 200,000원 팔았다는 뜻이고 200,000원에 20% 남으니까 얼마 남는 거죠? 40,000원 남는 거죠. 그러면 남은 40,000원에서 광고비 10,000원을 빼더라도 30,000원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로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이 로아스 개념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광고 세팅법 원칙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성입니다. 상품성. 좋은 상품이어야지 된다. 요거는 제가 소싱 근거 3원칙 얘기할 때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소싱의 원칙 3가지. 첫 번째가 제가 거래량이라고 했어요. 거래량. 한마디로 인기 있는 상품. 잘 팔리는 상품을 접근해라. 자, 두 번째는 재고 수급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내가 재고 확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진 확보였습니다. 예. 마진 확보는 나중에 해도 된다. 왜냐면 처음에는 일단 인기 있는 상품 가지고 와서 등록해서 마진 조금 보면서 팔다가 잘 팔리고 상위 노출되면 그때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계속 산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들은 마진부터 보고 상품을 소싱하니까 자꾸 싼 상품, 땡처리, 아울렛 상품 이런 걸 소싱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가 인기 있는 상품부터 손댑니다. 자, 이거는 광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예전에 왜 니트티 망했을까요? 노브랜드, 아무도 모르는 상품을 더군다나 상품성도 따지지 않고 난 그냥 광고 돌리면 잘 팔리겠거니 하고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로 돌리니까 광고 효율도 안 나오고요. 억지로 200%, 300% 나와서 팔았던 상품이 다 반품 맞는 거예요. 왜냐? 상품성이 안 좋으니까 로아스도 안 나오고 반품률도 높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상품성이 좋아야지 광고 효율도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 돌리기 전에 이미 광고의 성패는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자, 좋은 썸네일 그리고 좋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예. 자, 왜냐면 광고란 게 뭐예요? 고객들한테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거잖아요. 첫 페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 운동화 검색했을 때 이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자, 우리한테는 썸네일이라는 작은 이미지로 고객들한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뻔한 공홈 눕기 사진으로 했을 때랑 우리가 모델 컷으로 해서 돈을 지불해 가면서 이쁘게 정성 들여서 만든 썸네일은 클릭률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쿠팡에 돈을 쓴다고 해도 광고라는 건 결국에 노출만 시켜주는 거지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썸네일이라는 거죠. 뭐 상품명이고 나발이고 일단 사람들이 사진 보고 클릭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구매 전환,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또 상세 페이지라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란 게 뭐예요? 고객 설득 작업인 거죠. 아니 이거 뭐 나이키 다 알고 이거 뭐 범고래 다 아는 건데 뭐. 근데요,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신뢰감 줄 수 있는 셀러라는 걸, 그리고 정품 파는 셀러라는 걸 어필을 잘 하냐, 그리고 똑같은 신발이라도 최대한 이뻐 보이게끔 모델 컷을 잘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후기는 어떻게 남겨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쿠팡 광고는 고객들한테 내 상품을 노출시켜 줄 뿐이지 결국에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나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 광고 돌리기 전 앞 단계에서 광고의 성패는 결정난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테크닉적인 건데요. 쿠팡 광고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매출 최적화 광고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7일,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물론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계속 세팅 값을 바꿔가면서 기다립니다. 자, 쿠팡 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쿠팡 광고에는 크게 AI 광고가 있고요. 이제 수동 광고가 있습니다. 자, 수동 광고 안에서 또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있고요. 매출 스타트 광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세 개 모두 쿠팡 알고리즘이, 쿠팡 AI가 알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상품을 광고하겠다 결정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자, 이 AI 광고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광고로 돌리는 거예요. 제 판매자 계정에 여러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AI 광고로 돌린다? 그럼 전체를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쿠팡이 광고로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 덩어리에서 요 상품은 나 광고 안 할래, 요 상품은 광고 안 할래 뺄 수는 있어요. 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이 AI 광고입니다. 그래서 AI 광고를 선택을 하면은 쿠팡에서 광고 하나밖에 못 돌려요. 자, 근데 이 수동 광고는 여러 개를 쪼개서 하는 겁니다. 자, 편하기는 AI 광고가 편하지만은 뭉뚱그려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디테일은 약하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등록 광고를 하는데 말이 수동 광고지 AI 광고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수동 광고는 내가 어떤 상품 몇 개만, 예를 들어 신발은 신발대로, 의류는 의류대로, 캠핑용품은 캠핑용품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돌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상품만 따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자, AI 광고를 하는데 아무것도 상품을 빼지 않고 그냥 돌려버린다?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뭐 캠핑 용품도 있고 의류도 있고 신발도 있고 이러면은 여기서 한 뭉텅이로 돌아가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편하기는 하지만 돌리는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뭐 편해봤자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이제 그래서 수동 광고로 와서 자, 매출 최저가 광고랑 매출 스타트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출 최저가 광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 최저가 광고에서 내가 어떤 신규 상품 1을 등록을 했다. 그럼 얘만 최소 광고비 3만 원으로 해서 7일 동안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뭐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 화면 보면서 알려드리겠지만은 자, 목표 수익률이 보통은 350% 로아스로 세팅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엔드 로아스의 2배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내 상품, 이 상품이 마진율이 20%예요. 자, 그러면 엔드 로아스가 500%겠죠. 500%면 1000%로 세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광고비 소진이 잘 안 돼. 광고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이 수치를 조금씩 떨어뜨려 줍니다. 잘 돌아가면 조금 올려도 되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 쿠팡 광고, AI 광고가 머신 러닝을 합니다. 예, 뭐 딥러닝이라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도 뿌려보고 저렇게도 뿌려보고 이런저런 타겟에 내 상품을 노출시켜 봐요. 근데 여기 노출시키니까 사네. 여기 노출시키니까 안 사네. 이 키워드로 노출시키니까 안 팔리네. 자, 이런 거를 며칠 어느 정도 돈을 써가면서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AI 광고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냥 3000%, 2000% 하잖아요. 이거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머신러닝을 시키면서 좀 안 돌아간다 싶으면 떨어뜨리면서 하고요. 어느 정도 돌아간다 싶으면은 내가 만약에 한 500%를 했는데 500%로 맞춰지네. 그럼 조금씩 더 올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줘. 700% 했는데 800% 맞춰진다. 그러면 1000%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살살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리다가 얘가 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조금 더 낮춰줘. 이렇게 달래면서 점점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에 3만 원, 뭐 보통 최소 예산이라고 해요. 물론 더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적게 쓰면은 광고가 잘 안 돌아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요 작업을 하면서 물론 또 뭐 제외 키워드라는 것도 넣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의 대부분은 상품성이 좋지 않아서예요. 그럼 광고 뭐라 하냐? 상품성이 안 좋아도 팔아줘야지. 상품성 좋으면 알아서 잘 팔리겠지, 광고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고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더 잘 팔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얘 20% 남는 상품인데 광고비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떼고 하면은 10%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매출 볼륨만 커지고 내 돈만 잠기고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쿠팡 광고는요, 단순히 광고 전환, 광고비 써서 생기는 매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광고비를 써서 매출이 오른다는 건 내 상품 순위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못 받던 내 상품이 광고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광고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점점 순위가 올라가다 보면은 광고 전환 매출뿐만 아니라 보통 오가닉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매출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광고 매출하면서 매출이 쌓이다 보면은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자꾸 팔리다 보면은 후기도 쌓일 거고 그럼 점점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자, 전체적인 얼개는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화면 보면서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쿠팡 판매자 계정 센터로 왔습니다. 여기서 왼쪽 중간에 보시면 광고 센터라고 있죠. 자, 들어가셔서 이제 광고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셋 중에 매출 성장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 뭐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상품명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간 저는 종료일 없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혹시나 돈 계속 빠져나갈까봐 걱정되시면 한 일주일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최소 일주일은 하셔야 됩니다. 자, 광고 그룹 이름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뭐 제가 파는 상품이 아디다스 삼바다 그러면 얘 엔드로와스가 만약에 500%다 5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AI 광고가 AI 스마트 광고고요. 근데 저희는 수동을 하라고 했죠. 수동.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광고할 특정 상품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옵션별로 아니면은 뭐 로켓 그로스다 아니면 윙 판매다 따로따로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품 선택, 모든 옵션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출 최적화랑 매출 스타트가 있는데 제가 매출 최적화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뭐 물론 또 이제 직접 입력이라고 완전 수동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지 마시고요. 매출 최적화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추천해서 5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3만 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자동 규칙 설정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100% 해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냐? 쿠팡 광고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뭐 새벽 1시 그리고 오후 18시부터 19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 전에 1, 2, 3 내가 만약 3만 세팅인데 다 썼다. 다 쓰면은 6시부터 또 3만 원 써줘. 100%. 요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총 6만 원 쓰는 거죠. 근데 요게 만약에 나는 전체 3만 원 쓰고 싶은데 그럼 얘를 15,000원으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 엔드로와스 아디다스 삼바가 500%라면 여기다가 1000% 입력하라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자, 할인 쿠폰 자동 적용. 광고가 잘 돌아가면은 쿠팡에서 돈 지원을 해줘요. 자기들이 떼가는 수수료 11.5%에서 저희를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싸게 보이게끔 되거든요. 이건 켜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니까.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뭐 리타겟팅, 뭐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패스하시고. 자, 키워드 제외. 요거는 당장은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돌려봐야지 어떤 키워드를 제외할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완료하시면 아마 한 몇 시간 지나면 광고가 돌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광고가 돌아갔다 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시고 그러면은 얘가 뭐 광고 효율이 얘는 2000% 나왔고 얘는 1800% 나왔고 얘는 뭐 600% 나왔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줍니다. 자, 한 이틀 정도 돌리고 나서 자, 광고 뭐 하루 정도 돌리고 나서 광고 보고서를 보시고요. 맞춤 보고서를 보세요. 그리고 키워드 전환 보고서 내가 어떤 키워드에 얼마만큼 돈을 썼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매출 성장 광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돌렸던 광고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 얘를 엑셀을 다운받아 주시면요.
자, 이렇게 엑셀 자료에 보면은 어떤 의미냐? 여기 광고비에서 엑셀에서 필터를 좀 걸어서 광고비가 어느 정도 쓰였는지, 얘는 지금 일주일 동안 쓴 돈인데, 자, 일주일 동안 이 키워드에 대해서 10,000원 썼다, 이 키워드에서 5,000원 썼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돈만 쓰고 매출이 발생 안 되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전환 매출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돈은 쓰고 매출이 없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아까 전에 제외 키워드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쿠팡 AI가 처음에 학습이 안 된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팔려는 거는 나이키 뭐 운동화인데 뜬금없이 뭐 디스커버리, 패딩 이런 키워드에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돈만 까먹고 있다면 빼줘야겠죠. 그런 제외 키워드를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념할 게,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밀고 싶은데 여기서 엑셀을 보니까 나이키라고 돼 있고 돈은 쓰는데 매출이 없어, 나이키란 키워드에. 근데 걔를 빼고 싶잖아요. 걔는 빼면 안 돼요. 브랜드명은 걔까지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이키와 관련된 광고가 안 돌아가 버려요.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광고 세팅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만약에 광고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체크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광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 빌리브로 힘찬님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서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셔도 돼요. 저도 그분 유튜브 영상 보면서 광고를 많이 공부했고요. 실제로 찾아뵙고 조언도 많이 얻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광고는 그냥 안 팔리는 악성 재고 털어내는 용으로 사용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상품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광고 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접어버리세요. 그거 뭐 그냥 꾸역꾸역 팔아봤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저는 한 상품 가지고 매출 웬만하면 2천만 원 이상 이제 뽑아내자는 주인데, 선택과 집중하기에 광고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제가 쇼팡 유튜브 채널 왜 깼어요?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서 파는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로켓 크로스까지 한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광고까지 하는 사람은 더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내일 매출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쇼팡이었습니다.